너희 업계라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야매도 있잖아. 등에 나는 이제 크게 상욱이한테 큰 맘 먹고 하나 받았어. 겁나 만족하거든. 이게 상수가 아니야? 이거 보이는데 해야 빈 곳을 빨리 채우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이렇게 조금 있죠. 안녕하세요, 원신랭입니다. 이놈의 새끼들이 엄마들한테 존나게 혼날라고 타투에 대해서 물어보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 나의 타투 작업자이자 아티스트이자 그림도 그리는 멋쟁이 상욱씨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투 하고 있는 옥상이라고 합니다. 타투에 대해서 애들이 궁금증이 존나 많아. 요즘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하기도 하고 하고 있으면 더 멋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잖아. 아직까지도 이 약간 편협한 시선으로 문신충을 거른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새끼들은 이 사고방식을 좀 바꿀 때가 됐어. 그쵸? 애들이 궁금증을 가지는 거는 어디를 먼저 해야 되는가, 어떤 장르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샵을 찾아야 되는가, 작업자를 찾아야 되는가. 너희 업계라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야매도 있잖아. 우리 미용도 야매들이 있거든. 근데 야매는 또 거르고 봐야 되잖아. 좋은 작업자를 찾는 방향까지 얘기를 하면은 오늘은 얼추 마무리가 될 것 같아. 첫 번째로 타투 어디를 먼저 해야 되는가. 몸에 있는 모든 문신을 지우개로 지울 수만 있다면 다시 타투를 한다면은 넓은 부위, 큰 부위, 그리기 좋은 부위 있잖아. 타투의 퀄리티가 좀 있어 보이게 만들려면은 타투 간의 간격도 중요하고 어떤 장르를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내가 처음에 이 팔 같은 경우에는 조그맣게 먼저 채워버렸어. 간격이 다 안 맞는 거야. 맞아요. 큰 거를 먼저 채우고 작은 걸 채우면 이게 좀 쉬울 텐데 이미 난 늦어버려가지고 사실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 보이는 부분에 추천을 하는 이유가 본인의 만족이 제일 커요.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어디 하지 하다가 이제 왠지 좀 보이는데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괜히 이제 좀 크게 하기도 좀 빡세고 처음 하는 입장으로서 보통은 이제 막 안 보이는 데다가 조그맣게 많이들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본인 만족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너무 조그맣게 했나? 안 보이는데 이게 한 건가? 막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제서야 이제 하나 두 개씩 보이는 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또 이렇게 많아지니까 보인다는 데가 이제 반팔 입었을 때 기준인 거지. 팔이 제일 무난하죠. 이게 상수가 아니야? 이거 보이는데 해야 빈 곳을 빨리 채우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이렇게 조금 있죠. 상욱이가 추천하는 거는 보이는 곳에 먼저 해라. 내 만족감도 크고 어쨌든 했으면 또 티를 내야 되는데 그지?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너는 어디서 제일 먼저 했는데? 저도 이제 손목을 제일 먼저 했죠. 그런데 이제 조금 채워 나가다가 몸 쪽에서부터 이렇게 쫙 퍼져 나오는 게 저는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슴, 뭐 배, 막 이렇게 등, 뭐 이런 데서부터 쭉쭉쭉쭉쭉 해서 이제 하나 둘씩 더 이렇게 채워 나가서 밖으로 뻗어 나오는 게 좀 더 진정성이 있지 않나. 까봤을 때 수영장 가면은 여기만 엄청 있는데 이제 여기만 하얀 살 맞아요. 보이는데 좀 하고 나면은 몸부터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평생 내 몸에 남아야 되는데 너무 유행에 이끌린 타투를 하면은 후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타투에도 장르가 졸라 많잖아. 뭐 올드스쿨, 뉴스쿨, 블랙앤그레이, 뭐 이레즈미도 있고. 이건 개인의 취향이긴 한데 상욱이 너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그러면 어떤 타투를 좀? 작업을 시작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친구들한테 마루타가 필요하잖아요. 좀 주변에 할 사람들 없냐. 좋은 기회로 등한판을 이제 이레즈미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못했죠. 똥타투를 했는데 그때 그걸 하고 와 이거는 장인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장르구나. 확실히 공부를 많이 하고 해야 되는 장르인 것 같아서 그거를 하고 나서 그 장르가 멋있어 보였죠. 그 전까지는 진짜 그냥 깡패, 조폭 뭔가 이런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싫었는데 거부감이 있었는데 타투를 하는 입장에서도 이거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긴다리를 하려고 했었어요. 너무 아파 보이고 그리고 이제 큰 그림을 하루 종일 몇 번을 나눠서 이제 계속 받는 거잖아요. 제 성격이랑은 조금 안 맞더라고요. 저는 뭔가 이렇게 결과물이 땅땅땅땅땅땅 나오는 게 저는 되게 좋은데 6개월 뭐 1년 이렇게 해야 이제 한 그림이 나오니까 올드스쿨이 역시 마음 편하고 깔끔하고 쉽지 않나. 장르가 섞이는 거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해? 상관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그 무드가 맞으면 돼요. 긴 양팔을 올드스쿨을 받고 등판을 이레짐을 받으면은 진짜 개쎄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 남자는 이제 섹시한 남자죠. 뭔가 멋도 알고 지적인 느낌도 살짝 있고 타투에도 트렌드가 분명히 있을 거고 요즘 트렌드는 뭐야? 트라이벌 같은 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몸의 곡선을 이용해서 그냥 문양 같은 느낌? 요즘에 확실히 그렇게 작업하는 외국 아티스트들도 되게 많고 우리나라도 되게 많고 작업자를 찾을 때 잘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그런 걸 찾아보겠죠. SNS는 원래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좀 비슷하게 하는 작업자를 찾기는 찾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급이 나뉘는 거죠. 야매도 나올 수도 있고 그치. 잘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걸 어떻게 찾냐가 중요한 건데 그 사람의 아카이브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만큼 작업을 했고 어떤 작업물을 하고 그 사람이 이 작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진정성이 있는지 보면은 실패할 확률이 적지 않을까. 몸에 박은 거를 사진 찍어서 올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도안을 올린 사람이 있어. 그리는 거랑 몸에 박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
다르잖아. 그림을 올리는 쪽을 믿어야 돼? 아니면은 자기가 한 거를 찍어 올린 거를 믿어야 돼? 타투 한 거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죠. 네,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그거를 피부에 옮겼을 때 기술적으로 좀 부족한 경우 그 그림을 그대로 몸에 이걸 옮기질 못하는 거니까. 이게 잘 된 거고 이게 못 된 거다. 잘 된 타투와 잘 안 된 타투를 구분하는 방법을 좀 알면은 그래도 작업물 사진을 보면은 조금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건 진짜 제 개인적인 주의견인데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잘 된 거랑 못 된 거. 그러니까 잘못된 거는 염증이 난 거죠. 제가 핸드포크를 하는 이유도 종로나 그런 데 가면은 아저씨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끔 이제 타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옛날에 이제 바늘을 해가지고 푸딩딩하게 뭔지도 못 알아보고 저는 그게 개멋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핸드포크를 시작했고 그것만의 그 빈티지한 느낌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 같이 60, 80이 되면은 분명 다 푸딩딩하고 다 퍼질 거란 말이에요. 다 번지고 다 이제 흐려지고 어차피 그렇게 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퍼지고 좀 빠지고 이러는 거는 자동차를 몰면은 뭐 기스도 나고 뭐 찌그러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것처럼 타투도 그냥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못한 거는 진짜로 그냥 염증이 나요. 진짜 나는 존나 잘하는 사람한테 받고 싶어. 개 씨바 하이엔드 타투를 받고 싶다. 존나 유명한 사람 어떻게 찾아야 돼? 약간 옷 사는 거랑 좀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옷도 이제 명품이 있고 보세도 있고 뭐 빈티지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빈티지를 좋아하지만 명품을 사고 싶다고 빈티지를 안 사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그런 취향들이 뒤섞여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본인 탐구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최대한 본인이 원하는 작업자를 찾는 게 가장 베스트인 거죠. 그게 이제 제일 실패할 확률이 적고 그렇게 찾았을 때 비로소 좀 괜찮은 작업물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작업자들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특히 상평준화가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다 잘해요. 그냥 처음 하는 사람들도 다 잘하고 요즘에는 진짜 그냥 다 잘하는 것 같아서. 머신은 이렇게 생겼고 뭐 모양은 존나 다양해. 뭐 요즘 뭐 굵은 볼펜처럼 생긴 것도 있고. 맞아요. 이게 핸드포크 도구거든. 바늘은 나오면 안 돼서 못 보여주지만은 어차피 같은 바늘 사용할 거 아니야. 네. 작업자들은 존나 힘들 거거든. 머신은 지가 움직여갖고 존나 쏘잖아 피부에. 그쵸. 근데 이거는 작업자가 팔을 움직여가지고 쑤셔야 된단 네. 말이야. 핸드포크 타투가 해놓으면은 빈티지한 감이 좆돼 버리잖아. 등에 나는 이제 크게 상욱이한테 큰맘 먹고 하나 받았어. 존나 만족하거든. 머신 타투는 보면은 내가 대표적인 거 보여주면은 라인 자체가 이렇게 빽빽하고 엄청 깔끔하게 나오는데 핸드포크가 더럽다는 말은 아니거든. 근데 이게 사람 손으로 하다 보니까 확실히 좀 내추럴하고 빈티지한 감이 있어. 저는 이제 처음에 머신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핸드포크를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당연히 반듯하고 뭔가 쨍하고 깔끔하고 이런 게 되게 잘한 타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뭔가를 깨닫고 핸드포크로 넘어오게 됐는데 이제 그림을 바꾸니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지를 생각을 하다가 조금 빈티지하게 표현하면 더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핸드포크를 했거든요. 그림을 바꿔서 핸드포크로 작업을 하니까 확실히 그 느낌이 확 사는 거죠. 상욱이가 얘기한 대로 좀 빈티지한 무드를 좋아하고 그런 타투를 좀 받고 싶은 친구들은 핸드포크 한번 경험하면 좋지 않을까. 핸드포크 툴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만들었고 아는 형이 실버를 해가지고 같이 아이디어 짬뽕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핸드포크가 진짜 그냥 바늘만 잡고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과정을 머신이랑 좀 콜라보를 하고 싶어서. 왜냐면 이제 잉크에 바늘만 찍어서 하면은 그 만년필을 생각하면 쉽거든요. 잉크에 이제 만년필을 찍으면은 좀 긋다가 다시 잉크 찍고 다시 긋고 해야 되잖아요. 관이 있으면은 삼투압 방식 때문에 잉크를 계속 머금을 수가 있어서 그거를 좀 이용하고자 이 툴을 만든 거예요. 이제 여기에다가 원래 이제 머신을 사용할 때 쓰던 튜브라는 거를 껴가지고 결합해서 안에다가 이제 바늘을 넣고 쓰기 때문에 이제 좀 오래 쓰실 수 있는 거네 한 번에. 머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핸드포크도 생각하면은 훨씬 더 만족할 수 있는 작업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내가 상욱이한테 타투를 지금 받고 있어서 상욱이랑 컨텐츠를 찍고 있지만은 핸드포크 작업물이 워낙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또 찍는 거기도 하거든. 영상에 보는 사람들한테도 선택지가 더 많아지는 거니까 PR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구들 타투도 하고 클래식하고 좀 빈티지한 타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냥 본인이 생각했을 때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게 제가 그려왔던 그런 아카이브와 결이 맞다면 그냥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내가 받고 있고 내가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상욱이의 작업물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 타투 한번 받아보시면 핸드포크 타투의 매력이 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간혹가다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핸드포크 타투도 하나의 장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작고 귀여운 타투를 핸드포크 타투로 하는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방식인 것 뿐이다 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더 궁금한 게 많은 친구도 많겠지만은 댓글로 달아주면은 상욱이한테 물어봐서라도 답글을 달아줄 테니까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우리 또 보자. 안녕. 안녕!